지난 시간에는 파이썬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자열 자료형은 어느 언어를 막론하고 사실 프로그램 안에서 어떠한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이썬은 특히나 매우 강력한 문자열 처리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자열을 정말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기존의 C 언어나 자바 등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문자열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단순한 형태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부터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실습을 위해 하나의 소스 코드를 생성해 줄 거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프린트라고 해서 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안에는 큰 따옴표를 넣어서 닫아주시고요. 이제 이 안에 문자열을 넣으시면 돼요. 안녕 파이썬이라고 한번 넣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OK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저장하고 실행하겠다고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파일 이름을 저장해 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르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파이썬 자체가 한국어와 같은 이러한 유니코드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UTF-8 인코딩, 즉 한글이 포함된 인코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샵을 넣어서 주석임을 알려주고 이제 여기에서 코딩 콜론 그 다음에 UTF-8이라고 입력을 해주셔야지 성공적으로 한글을 인식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이렇게 안녕 파이썬이라고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본적으로 코딩을 함에 있어서 글자가 조금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컨트롤을 누르면서 더하기 기호를 키보드상에서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글자가 커지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주시면서 코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글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UTF-8 인코딩을 사용하겠다고 소스코드 내에 적어줘야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이러한 문자열을 출력할 때 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담아서 출력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는 단어를 큰 따옴표로 감싸 봅시다. 이렇게 한번 감싸서 출력을 해볼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오르 메시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문법이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invalid syntax라고 해서 파이썬의 기본적인 어떠한 문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럴 때는 역슬래시를 큰 따옴표와 함께 사용하면 돼요. 즉 역슬래시와 큰 따옴표를 한데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를 하나의 문자로 인식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안녕 문자열 바깥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중복되는 이런 큰 따옴표 같은 것들을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를 이스케이프 코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큰 따옴표 말고도 줄바꿈, 그 다음에 탭 등이 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탭 같은 경우는 백슬래시에다가 t를 넣으셔서 쓸 수 있고요. 이 줄바꿈 같은 경우는 백슬래시에 n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안녕이라고 출력이 되고 중간에 하나의 탭이 있고 그 다음 줄에 줄바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열은 이렇게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연산 또한 가능해요. 문자열을 더하거나 곱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문자열이 숫자도 아닌데 어떻게 더하냐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더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A에다가 안녕이라고 담고 B에다가 파이썬이라고 담아서 한번 이 두 개를 더해서 출력해 보시면요, 그냥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출력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열 사이에서 이 덧셈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두 개의 문자열을 이어서 쓰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문자열은 곱할 수도 있어요. 한번 이 A 플러스 B라는 결과를 5번 곱해 볼까요?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안녕 파이썬이란 단어가 5번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열 사이에서 곱셈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이 정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제 문자열의 인덱싱, 그 다음에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문자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를 연속적으로 이어놓은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이러한 개별적인 문자 각각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자열 안에서 하나하나의 문자들은 다 각각의 번호로 불러낼 수가 있는 건데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는 0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자열의 내부 문자를 하나씩 다루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개별 문자의 번호는 인덱스라고 합니다. 한번 간단하게 이 헬로 월드라는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이제 A 자체는 하나의 문자열이 됐기 때문에 A라고 한 다음에 중괄호를 넣어주시고 한번 안에 0이라고 인덱스를 넣어 볼게요. 다시 말해서 A라는 문자열에 이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겠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인덱스 자체는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A 중괄호 0을 넣으면은 A의 0 인덱스 문자인 이 H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면요. 이런 식으로 H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 같은 경우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자, 차례대로 0, 1, 2, 3, 4, 5, 6, 7이기 때문에 이 5라는 문자가 출력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실제로 5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자열 처리가 간단하다고 하는 게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줘요. 한번 나는 이 뒤에서부터 세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는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가 출력될까요? 바로 이렇게 R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출발할 때는 차례대로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을 해요. 즉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하지만 거꾸로 이렇게 출력할 때는 마이너스부터 확인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차례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출력이 이루어져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슬라이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싱이란 말 그대로 문자열을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겠다는 소리예요. 즉 이렇게 하나하나씩 접근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의 문자열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슬라이싱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인덱스 2, 이 L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8인 이 R까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때는 이렇게 2부터 9까지라고 넣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처음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하지만은 이렇게 끝날 때는 원래의 순서를 지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분명히 인덱스 2인 이 L부터 인덱스 8인 이 R까지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 끝부분에는 원래의 9번째 문자를 의미하는 9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1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슬라이싱을 할 때는 시작 인덱스부터 해서 끝날 때의 인덱스에 1을 더한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번 다양한 문자열에 대해서 이러한 슬라이싱을 실습해보지 않으면 다소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문자열이 다소 길거나 해서 정확히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비워버리시면 됩니다. 아, 나는 이 인덱스 2부터 출발해서 뒤에 있는 걸 다 출력할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인덱스 2부터 그냥 뒤쪽으로 다 출력해버립니다. 이렇게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 그냥 비워버리는 경우 전체가 다 출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제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출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헬로 월까지 출력이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보시면요. 뒤에 있는 두 개의 단어만 쏙 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단어를 쏙 빼고 출력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시작 인덱스 부분이나 끝 인덱스 부분에 어떠한 내용도 넣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길게 문자열을 뽑아낸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를 둘 다 비워놓은 경우에는 실행을 해보셨을 때 자, 전체가 다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문자열 슬라이싱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이러한 슬라이싱 자체에는 스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스텝은 말 그대로 건너뛰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콜론을 하나 더 적게 되면요. 세 번째 숫자에 스텝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한번 0번째 인덱스부터 7번째 인덱스까지 출력을 하되 두 칸씩 띄어가면서 출력을 하겠다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인덱스 0, 인덱스 3, 인덱스 5, 인덱스 7이 차례대로 다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작부터 끝까지 두 칸씩 띄면서 출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스텝 같은 경우는 슬라이싱을 할 때 특정 범위에서 문자를 건너뛰면서
잘라낼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을 어떻게 출력하는지 그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문자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더욱 다양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공부할 게 더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차례대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게 될 거니까요. 일단 이번 시간엔 이렇게 기본적인 문자열의 출력 방법과 그리고 문자열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